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치과 치료를 좀 받으러 가보니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달부터 65세 이상의 그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많이 인하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게 치과 임플란트를 받으실 때 그 비용 부담이요. 이전에는 50%였거든요. 그런데 이달부터는 30%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한 개 비용을 120만 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이전에는 환자가 부담해야 됐던 비용이 62만 원, 절반 정도인 62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이달부터는 37만 원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많이 하잖아요. 이가 좀 손상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본인 부담률이 확 줄어드니까 이거는 정말 좋은 소식이라 해도 되죠. 맞습니다. 네. 임플란트 정말 편리하거든요. 예전에는 틀니 좀 많이 사용하셨는데 맞아요. 요새는 틀니 하시는 분 혹시 거의 임플란트 없어요. 네, 전 하나 저도 있어요. 하나 있어요. 아 진짜요? 정말요? 어머. 뭐 자랑입니까? 아니 근데 진짜 요새 임플란트는 필수나 다름없는 치료예요. 변호사님도 좀 있으시잖아요. 사실 근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비용 때문에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부담이 확 낮아지니까 이제는 좀 그래도 마음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에도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특히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네. 부담이 좀 덜 되시니까 아무래도 좀 쉽게 치과를 방문하시는 것 같고, 실질적인 이렇게 지원이 있을 때 아무래도 노후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점점 이 노인을 위한 나라 돼가는 거 정말 좋은 나라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아이도 노인도 모두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습니다. 네. 노인이 행복한 걸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당연히 저희 어머니가 탁 떠오르는데 어머니는 뭐 그래도 노후 준비가 좀 다 돼 있는데 제가 용돈도 드리고 또 제가 딱 하나 하는 거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화를 드려요. 그러니까 진짜 효자세요. 진짜요? 매일매일요? 네. 예. 진짜. 우와. 진짜 대단하신 바람직하시다. 효자십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부모님 생각하면 건강.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오래오래 사시면서 이제 저와 우리 가족과 손녀와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유일한 바람이자 소망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주 이제 연락도 드리고 또 이제 또 자주 와 계시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기 봐주러 자주 와주시는데 네,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다들 비슷하실 텐데 부모님들 입장에서야 자식들한테 경제적으로 손 안 벌리고 부담 주기 싫으신 거. 그래서 좀 노후 준비도 하실 거고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 건강. 건강이 내가 아프면 우리 아들, 딸한테 부담될까 봐 또 막 운동도 하시고 검진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자식 입장에서는 늘 걱정이잖아요. 근데 그럼 너가 부모님 위해서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막상 특별히 해드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용돈 챙겨드리는 거 정도 좀 다를 반성해야 것 같아요. 돼요. 네. 저도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저희 부모님이 젊으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 엄마 아직 50대시고 뭐 아빠 60대 젊네요. 갓 입문하시고 약간 이러셔가지고 아직 젊으시니까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사실 못 챙겨드리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좀 반성하게 되네요.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무슨 생각이 먼저 들었냐면은 제가 신경을 써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짐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육아라든지 그런 부분에 맞아요. 많이 도움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짐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사실 노후를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뭐 건강 그리고 뭐 경제적인 문제 다 중요하지만 뭐 더 나아가서 또 부모님이 그리고 우리 사회 노인 계층이 전부 다 즐겁게 편안하게 여가 생활까지 즐기실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평생을 일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안정적인 생활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여가까지 잘 즐길 수가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노인 노후생활. 이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법으로 봐야 되나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법은요. 노인복지법,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정부조직법입니다. 네. 먼저 노인복지법은요.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요. 또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이 노인의
보건복지 직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네, 다음으로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또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1965년 12월 20일에 제정된 이 조세 특례 제한법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법은 정부조직법입니다.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그리고 직무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948년 7월 17일에 제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맞춰서 볼 것은 노인정책 전담 기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노인복지법, 조세제한 특례법, 정부조직법까지 이 세 가지 법률을 보려고 하는데 20대 국회 발의현황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법에 노인이 들어가 있는 노인복지법은 현재까지 총 59건이 발의가 됐어요. 그중에 19건이 처리가 되고 40건이 계류 중인데 처리된 법안의 내용은 대부분 노인 학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조세 특례 제한법은요. 현재까지 총 300여 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에 130여 건이 처리가 되고 170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노인과 관련된 거는요. 총 10건으로 그중에 2건이 처리가 되고 8건이 계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직법은요. 현재까지 총 77건이 발의가 됐는데 그중에 26건이 처리가 되고 51건이 계류 중입니다. 이 중에 노인과 관련된 건 총 8건이고요. 그중에 1건이 처리되고 7건이 계류 중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발의현황 얘기를 했는데 노인 관련된 법안이 아동 관련된 법안의 절반 수준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세 이하의 그 아동 인구를 추월은 했는데요. 근데 법안 수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실제로 그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그 아동 관련 법안은요, 총 1,234건이었는데 같은 기간 노인 관련 법안은요, 총 634건으로 딱 절반 수준이었고요. 그럼 20대 국회는 어떤가? 현재까지 발의된 아동 관련 법안은 891건이에요. 노인 관련 법안은 또 딱 절반, 479건 정도로 역시나 이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네. 법안 숫자도 절반인데 예산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저출산도 명시돼 있고 고령사회도 명시돼 있는데 고령사회가 저출산에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 작년에 중앙정부가 배정한 고령사회 관련 예산이 14조 원인데 저출산 해소 관련 예산은 24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것도 10조 원가량 적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저도 잘 몰랐고 이번 기회에 알게 됐는데 이 기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 세대에서 노인들은 좀 약간 과거, 구세대 취급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되게 씁쓸한데요. 사실은 뭐 아동 분야도 뭐 취약하고 여전히 그리고 뭐 법안이 많이 발의돼서 개선이 돼야 되는 점들은 많은 것은 동의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노인 고독사라든지 뭐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소홀한 거 아닌가 싶어서 관련 법안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동은 곧 성인이 되다 보니까 뭐 사회의 생산 인구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은데 반대로 상대적으로 노인은 이제 아무래도 소멸하는 존재다 보니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저출산 문제 이거 쉽게 해결될 문제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노인이 되는 맞아요. 65세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문화생활을 더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잘 본인이 돈이 있어도 일을 하시고 싶은 그럼요. 그런 욕망들이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노인들 일자리를 지원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먹고 살고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돈 그리고 건강 이외의 것들도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임 변호사가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도 늙잖아요. 그럼요. 지금도 늙고 있는 걸요. 네. 저는 실제로도 좀 몸이 좀 힘들기도 하고요. 예. 이 국민 대다수가 노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통계를 딱 보니까 우리나라가 벌써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 국민의 14%를 넘어서서 고령화 사회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네, 올해 초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네. 보니까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36만 명이 늘어난 735만 6천 명이라고 해요. 이게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유엔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가 넘으면
14%는 고령화 사회, 14%는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리를 하니까 이 우리나라는 여기에 따르면 이제 고령 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한 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4% 넘었으니까 고령화가 아니고 고령 사회가 된 거죠. 이미 고령 사회가 됐고 이게 네. 계속 시대가 지속되면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갈 수도 있는 아니 그 거죠. 결국 지금 전라도 일부 지역 보니까 경상도 그렇고요. 벌써 초고령 사회가 지금 됐네요. 네, 근데 정말 그런 신- 지역도 있죠.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일부 지역만의 얘기가 아닐 수가 있는데요. 통계청에서 발간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대요. 근데 특히 2050년에는 이 고령 인구의 비율이 무려 38.2%까지 치솟을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된다라고 진짜 얼마 안 합니다. 남았는데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2050년이면요. 근데 이처럼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서 이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는 그 시기가 26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이 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굉장히 짧거든요. 프랑스가 154년이 걸렸고요. 미국이 94년 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과 26년. 야,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고령 더 나가서 초고령 사회가 지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연금제도든 이 사회복지 관련돼서 이 사회적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이 사회 안전망으로서 사회 보장 체계를 이제 튼튼하게 하는 일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노인들 빈곤층 해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유도를 하는 방안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도 요즘에 노인 1인 가구 정말 문제 심각하죠.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방법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노인의 건강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먼저 고독사가 늘고 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네. 요즘처럼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나 아니면 반대로 아주 매서운 추운 겨울 이때 되면은 좀 이런 소식 들을까 봐 걱정인데요.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홀로 사시는 분들 우리가 독거노인이라고 많이 독거노인이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건복지부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독거노인이 2015년에는 약 122만 명이었어요. 근데 2017년에는 133만 명. 그러니까 3년 동안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독거노인이 증가한 만큼 고독사 또한 증가할 수밖에 증가하겠죠. 없겠죠.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무연고 사망자가요. 최근 4년간 무려 8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급증했네요. 아무 연고 없이 홀로 돌아가신 분들이요. 이게 날씨 뭐 취약계층이시다 보니까 뭐 사고에 의한 사망 같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노인 자살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데요. 우리나라의 이 연평균 노인 자살률이 53.3명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자살률로 놓고 보면은 그것의 2배 이상이 되고요. 네. OECD 국가 기준으로 노인 자살률은 18.4명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노인분들 자살하는 비율이 3배 수준이 되는 겁니다. 약 3배 수준이다. 참 안타까운 조사 같아요. 네. 고독사도 문제지만 노인의 자살 그 이유가 뭘까요? 원인으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꼽을 네.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첫 번째는 먼저 뭐 이혼을 하신다든지 뭐 비혼족 아니면 사별로 인해서 가족 해체가 되는 게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더라고요. 이게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하고도 함께 살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노인의 72%가 자녀하고 따로 산다고 그렇게 하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이제 짚어볼 문제는 이 노인 빈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서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이 이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이러한 상대적 빈곤율이 우리가 42.7%입니다. 그래서 회원국 중에 1위를 기록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료비 지출에 대한 이제 부담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연세가 점점 드실수록 이렇게 아픈 곳이 많아지는데 근데 치료를 못 받는 이제 분들이 늘고 있으니까 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단절로 인해서 심리적인 외로움이나 이게 우울증을 겪는 것도 사실 큰 문제예요. 노인 우울증은 겉으로
겉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아서 남들이 모르고 도움의 손길을 못 주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이게 통계를 보니까 전체 노인의 27.1%가 그리고 특히 독거 노인의 41.7%가 우울함을 겪은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고독사가 법적으로 정확하게 정의가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또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지자체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공감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방문을 좀 해서 노인들을 조금 살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체계적인 관리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제대로 된 조사부터 필요하겠죠. 네. 독거노인 현황 조사부터 해서 그리고 다음 특별 보호가 또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에 한해서 복지사들이 배치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제 지속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생활 안정을 좀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이야 고독사 뭐 하나 나오면요. 네.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머지않아 이거는 뉴스거리도 안 돼서 이제는 뉴스에도 등장하지 않는 날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요. 이런 고독사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분들이 외부와 이렇게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어떤 복지단체 이런 데서 이런 어르신들만을 위한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런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면 자연히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외부와 서로 접촉하면서 어떤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교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몸이 편찮으셔서 못 나오신다든지 이렇게 참여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또 복지사가 수시로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해외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하.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굉장히 고령사회잖아요. 먼저 고령사회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고독사 제로 운동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여러 나라가 취재를 해가고 벤치마킹 할 만큼 굉장히 체계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도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자치회와 사회복지협의회가 안심 등록카드라는 걸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고독사 실태를 파악하고 조기 발견하고 조기 대응을 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민생위원이라는 것을 운영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직접 보호 활동을 하기도 하고 노인들을 찾아뵙는 거죠. 네. 또 110번 전화라는 게 이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치를 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연락을 하고 상담할 수 있게 해놨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참 전 재밌더라고요. 아예 이 올 초에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을 했어요. 외로운 장관. 외로움 담당 장관. 그래서 영어로 Minister for Loneliness예요. 론리니스. 네, 외로움을 담당하는 건데 이 임명된 장관은 통계청을 통해서 사회적 고립을 겪는 사람들의 이제 실태를 먼저 살피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로움 관련된 전략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단체 등에서 이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참 재밌으면서도 그렇죠.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 장관은 뭐 외롭진 않을까요? 외로움을 담당하는 외로워요. 장관이라니 참 깜짝 놀랄 일인데 결국은 그만 고독사라든지 이런 게 사회적 문제가 됐다라고 그렇죠. 보기 때문에 네. 이런 직책도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생길 수도 있겠죠. 고독 장관. 네. 고독장. 괜찮을 고독 것 장관 같아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사회 구성원이 함께 이제 노력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도 있는데요. 호주의 독거노인 입양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등록된 시민들이 이제 그 독거노인과 이제 연결해서 매칭이 되는 거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연결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정신적인 교류뿐만이 아니라 서로 물리적인 교류도 하면서 같은 지역민으로서 상생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독거노인을 사회적 문제로 봐서 해결하는 방안들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독거노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달에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국회에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행 그 노인복지법에 보면은요,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그런 규정은 있는데, 이 고독사 위험이 큰 노인을 어떤 특별하게 보호하는 그런 규정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이런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어떤 무슨 현황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요. 이들에 대해서 특별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해서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작년 12월 7일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네, 이런 비슷한 법안이 또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독거노인 실태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고독사 방지 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 조사를 이 3년마다 실시하도록도 하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종합적인 그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작년 12월 1일에 김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습니다. 두 법안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실태 파악 같아요. 실태만 파악한다면 그만큼 고독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네. 옆집에 누구 사는지 다 알았잖아요. 다 알죠. 네, 속속들이 알고 뭐 할머니가 사시는지 어린아이가 사는지 다 알았어. 가정이나 마을이 어떤 보완제 역할을 해줄 수가 그렇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따라서 이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분들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좀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가장 기본 중에 네. 사실 기본이잖아요. 기본이죠. 네, 기본적인 것들만 다루고 있어서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해외 사례들처럼 뭐 수시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을 한다든지 뭐 보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말고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그 홀로 사시는 그 노인분들에게 이제 공무원이 방문을 하는데요. 네. 그 방문하는 공무원이 어떤 전문적인 사람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면은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역 보건 의료기관의 전문 인력 중에 일부를 방문 보건의료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해서요. 이런 그 방문 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요. 작년 7월 5일에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독거 노인 인구가 지금 증가하는데 결국 방문 건강관리 수요가 커지는데 이렇게 전문 인력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낫겠네요. 가서 탁 그럼요. 눈매가 좀 그렇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는 우리 거라 가면 그렇죠.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있던 전문 인력이 가서 어.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정말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이게 또 한 가지 아이디어가 이게 아직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독거노인들한테 이제 위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사실은 뭐 구급차를 부른다든지 뭐 경찰에 연락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뭔가 버튼을 있거나 아니면 뭔가 잡아당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뭔가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훨씬 고독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112나 119로 연결이 될 수 있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저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일본의 그 도쿄 도립 그 건강장수 의료센터에서 노인들이 사실 그 낙상사고 굉장히 많이 위험하거든요. 나죠. 낙상사고가 거의 정말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노인들은 정말 낙상사고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력체조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포를 해서 노인들에게 그걸 그대로 해보겠더니 정말 근력이 좋아졌다고 하면서 네. 그거를 그 기사에서 그대로 실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에다가 붙여놓고 매일 10분씩 그 근력 운동을 하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일본은 워낙 예전부터 이 고령사회에 진입을 해서 그 노인들의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도 이런 거 하나를 좀 개발해서 노인분들에게 좀 알려주면 건강이 나빠진 다음에 이걸 보살피는 것보다 건강이 나빠지기 예방하는 전에 예방하면 더 좋잖아요. 그 기사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연금보다 강한 게 근력이다. 연금보단 근력이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거 하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연금보다는 근력이다. 좋은 얘기였습니다. 정말 이 생각들이 비슷비슷한가 봐요. 말씀하신 취지의 그 법안이 이미 발의가 돼 있더라고요. 노인 안전사고 및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네. 것, 그런 국가적 의무를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기동민 의원이 이미 지난 2월에 발의한 법안이 있더라고요. 아하.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 모두 종합해 보면은 이 노인 안전 중에서도 뭐 근력이면 근력, 뭐 신고면 신고 이런 식으로 더 세부적인 이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는 일이 계속해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노인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건강도 중요하지만 노인 돼서 일자리를 꼭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럼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뭐 이제 직장의 메인 몸이니까 정년 퇴직 연령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는 좀 자유직업이셔서 환갑이 넘으셨는데도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시거든요. 네. 너무 부러워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게 소득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성취감 측면에서 이 일자리, 노인들에게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70대신데 친구분들이 은퇴를 많이 하셨는데 은퇴하는 순간 굉장히 많이 늙는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되게 활발하게 일을 하고 계세요.
계세요. 그런 걸 보면 아 정말 일을 해야 안 늙나 보다라고 저도 느끼는데 제가 옛날에 우리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죠. 저는 50대에 은퇴할 것이다. 네, 그러셨잖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마음가짐이거든요. 50대가 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양지희 변호사처럼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오래오래 늦게까지 되도록 일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꿈도 뭐 키워가면서 내 나이 들어서까지 사회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예전에는 50세였다면 지금은 70세가 넘어가도 건강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럼 그때 양 기자를 만나면 우리 거 계산해 주는 건가요? 아, 그럼요. 얻어먹겠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청년 실업률이 지금 연일 최고가 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가 많이 있을까? 또 그것도 걱정이에요, 사실은. 노인 맞아요. 일자리는 괜찮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 한파는 노인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1, 4분기 60세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분이 약 650만 명이에요. 이거는 관련 통계가 처음 집계된 때가 1999년 3, 4분기였는데 사상 최대입니다. 그 이후에. 1년 전과 비교해 볼까요? 1년 전 같은 기간에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62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30만 명 이상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경기가 이제 좀 하락하면은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자리 절대치가 줄어들게 되니까 청년층 실업하고도 연동돼서 이제 가잖아요. 네. 청년도 지금 일자리를 고용이 안 되는데 노인이 고용된다 좀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노인 일자리 구하기 힘든 상황이겠죠. 근데 우리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저출산 고령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할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요. 맞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게 진짜 정말 심각한 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노후의 복지가 사실은 잘 돼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도 뭔가 생활에 활력을 얻기 위해서 일을 끝까지 하고 싶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 이게 지금 현재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얘기일 수가 없는 것이 생계를 위해서 일자리를 찾으셔야 되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 스스로 노후가 준비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데 나는 일찍 은퇴해야 되고 진짜 현실은 너무 이상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왜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느냐 기업들한테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가장 높은 응답률은 뭐냐 하면 고령자가 적합하는 직무가 부족하다는 게 51%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산재 유형 같은 거, 그러니까 고령 근로자의 관리 어려움이 45.1%, 또 고령 근로자들의 자질이나 역량이 부족한 게 30.4%, 간접 비용 증가가 30% 등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나라 말고 인턴, 미국 맞나요? 세계 각국은 이를 어떻게 해결했죠? 먼저 멀리 네. 독일부터 볼까요? 독일부터 가십시다. 독일은 예. 10년 만에 노인 취업률 23%를 증가시켜서요. 정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 성공 배경에는요. 노인 재취업 프로젝트인 50+ 관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50+ 관점. 뭐냐면요. 이제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잡센터를 연결을 해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또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회사를 이렇게 연결해서 구직자를 이어줬고요. 네. 또 정부는 이렇게 노인을 고용한 기업에게 월급의 최대 75%까지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는요, 10년간 약 273만 명이 참여를 했고요. 이 중에 132만 명의 노인들이 재취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어쩐지 독일 가보니까 노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취업한 노인들이. 네. 중국은 인구 자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2030년이 되면은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미국 인구보다도 많아진대요. 3억 5천만 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중국도 이거를 대비를 해가지고 노인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중 하나로 노인 권리 보장법을 제정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그 위원회는 이제 노인 재취업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과 프랑스 역시도 법적으로 정비부터 했는데요. 노인 복지를 담당하는 그 행정 담당 부처와 그리고 장관직이 별도로 신설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기구에서 노인 문제를 뭐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 처리가 굉장히 또 빠르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인대국 일보는요. 그 고령사회 대책 대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상 60세인 정년 퇴직 후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늘리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공정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한편 기업들에게는 65세 이상을 더 고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또 노인 창업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60세 초반 취업자 비율을 2020년까지 67%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네, 세계 각국에서는 노인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어때요? 하고 있나요? 현재요, 이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이요, 정부 부처에 막 분산돼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책시 사업이 중복되거나 중복되면 당연히 또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워낙 이렇다 보니까 지자체가 그냥 자체적으로 고령화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청 딱 신설을 해서요. 노인 정책을 이 노인복지청이 전담을 해서 추진을 해서 이제 고령화 문제라든지 이런 노인 문제들을 해결을 하자라는 내용으로요. 2016년 5월 30일에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시적으로라도 어쨌든 노인복지청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뭔가 관련 논의가 활발히 되고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래도 찬성을 하는 입장이에요. 워낙 지금 노인복지 관련해서 대책이 참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더 보살피자는 의미에서 만들면 좀 어떨까 싶어요. 필요하다. 네. 저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니까 그걸 또 조망할 수 있는 어떤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근데 이게 노인 문제가 또 노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청년 문제랑도 연결돼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거랑도 또 종합돼 있으니까 이 업무를 꼭 따로 청을 설립해서 해야 될까? 이 부분은 좀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하. 이제 형평성에 맞게 또 다른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릴게요. 네네. 이제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을 보면은요,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 고용 과 함께 이 노인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도 세액 공제를 주는 이렇게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해서요. 그러면 기업들이 노인 세대를 좀 많이 고용할 거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또 많이 확대를 하겠죠. 이런 내용으로 작년 4월 6일에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이 있습니다. 네, 세부 내용은 노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이 대기업은 200만 원, 중견기업이나 작은 기업은 5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지금 세제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면 그만큼 노인 고용이 늘어날 것 같긴 한데요. 또 이거 말고도 지원금을 좀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어요. 독일처럼. 네, 독일처럼 75%. 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어쨌든 사회적 약자를 고용한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 거, 그거는 굉장히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도 좀 당당하게 경력도 인정을 받으면서 일거리를 찾아다닐 수 있는 그렇게 좀 지원을 해준다면 일자리 문제가 좀 노인 빈곤층을 줄이는 데 가장 획기적인 대책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그리고 더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까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노인과 그 청년들이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는 구도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이게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 따로 또 노인 따로 일자리 대책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청년 실업률도 또 워낙 높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일자리를 빼앗느냐 이런 또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도 줬는데 저는 무엇보다 그냥 일자리 자체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좋죠. 네, 앉을 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청년 실업률도 줄이고 노인분들에게도 일자리 많이 드리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 인턴 영화를 보면 그 로버트 드니로가 나옵니다. 참 인턴으로 가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노인이 정말 일자리만 있다면 더 그 어떤 지식이라든지 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경험이 얼마나 경험이요. 돈 주고 못 사죠. 중요합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결책을 좀 찾아봤는데
관련해서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국가, 지자체 이런 공공단체의 청소라든지 주차 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20% 이상 채용한 사업장을 더 우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작년 8월 7일에 유승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돼서 지난 6월 1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앞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을 20% 이상 채용한 사업자라면 위탁 사업에 대해서 특히 뭐 청소, 매표 이런 거는 우선 위탁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맞아요. 이 우선 위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큰 사실 혜택이죠. 큰 혜택이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65세 이상 노인의 채용 비율을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보면 최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65세 이상 근로자 수를 최근 3개월간 이 월 평균 근로자 수로 나눠서 산정을 하고요. 이 산정 기준 시점은 매월 말에 산정을 합니다. 네. 이거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진짜 괜찮아 네. 보여요. 이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생각나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한 곳에 참여 중인 어르신이 이 복지센터에 직접 감사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줄쳐진 우리 노트 있잖아요. 거기에 또박또박 예쁘게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거리 환경 정화 사업에 참여 중이신 어르신인데 이렇게 쓰셨어요. 매일매일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감사하다. 부족한 사람한테 일자리를 줘서 경제적인 도움뿐 아니라 마음도 안정돼서 편안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하시면서도 일자리를 줘서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신 거죠.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이 해당 편지 받은 동장이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 어르신 만나러 가니까 어르신들이 되레 아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울먹이는 모습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이게 일자리가 돈을 버는 것의 의미도 물론 있지만은 이렇게 삶을 바꾸고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안정됐다. 그렇죠.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삶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더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우리가 노인 건강부터 지금 일자리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보다도 또 이거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복지 사회 됐잖아요. 복지가 뛰어난 국가가 으뜸으로 내세우는 게 문화활동, 여가활동이거든요. 이거 맞습니다. 활성화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노인들의 삶이 가장 만족스러운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저기 북유럽 스웨덴. 아, 우리 스웨덴 얘기 좀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요. 스웨덴에서는요, 네. 전국 연금 생활자 연맹이라는 여가 활동 조직이 운영 중인데요. 네. 이거는 은퇴 후에 연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국 연금 생활자 연맹이니까요. 이것을 통해서요, 새로운 사회적 관계도 형성하고 자신의 취미 생활을 개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근데요, 이 조직이요.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네. 선진국입니다. 1942년에 만들어졌어요. 1942년에.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예요. 네. 야, 역사가 엄청나게 기네요.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서 네.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다. 이 전국의 26개 지역에 1,411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니까 정말 큰 조직이고 쉽게 말하면 취미 뭐 같이 할 수 있는 동아리 뭐 이런 거로 봐도 되는 그렇죠. 전국 단위의 전국 단위에 취미 동아리. 스웨덴뿐 아니라 사실 뭐 세계 선진국들이 많이 노인의 여가 문화를 위해서 관련 정책들을 수립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노인 여가 문화를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창의적 노화를 위한 국립센터가 있답니다. 그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1946년 이 헌법 전문에 문화권은 사회권이다라고 간주를 했대요. 그래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했고요. 그만큼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노인 개개인의 취향을 고려한 이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아하. 실제로 노인 대부분이 이런 단체에 소속이 돼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결국 외국 거 들어보니까 또 우리 어머니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가끔씩 여행 가거나 탁구를 요새 많이 치세요.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노인들 여가 활동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젊었을 때
또 혹은 우리의 부모님들 생각해 보면 뭘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요 집에 가면 TV만 봅니다. 빙고. 지금 노인이신가 봐. 2017년 노인 실태 보잖아요. 노인 중 99.3%가 99.3%요. TV 신청하면서 99.3%?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짜 많네. 이어서 산책, 물론 이게 중복 조사 가능했어요. 그래서 네. 산책이 27.5%, 스포츠 참여가 16.6%, 뭐 화초 같은 거, 텃밭 가꾸는 거 이게 12%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똑같네요. 저는 피곤해서 TV를 보는 건데, 자 TV를 여가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를 여가를 안 즐긴다고 봐야 됩니까? 못 즐긴다고 봐야 됩니까? 한 그 연구 네.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노인분들에게 뭘 하고 싶냐니까, 나 여가 활동 하고 싶어, 나 평생 교육 이런 것도 받아보고 받고 싶고, 싶어. 그렇죠. 이제 자원봉사도 하고 싶어. 이렇게 이런 여가나 어떤 교육이나 봉사나 하겠다고 한 그 의사를 표명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실제로 그걸 실천에 옮기시거나 아니면 참여를 했는데 만족도가 높다고 대답한 비율은 되게 낮았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희망률은 82% 정도. 상당히 높네요. 만족도는 35%도 안 됐거든요. 하고 싶은데 해보면 별로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렇죠. 많은 재미가 거예요. 없거나. 네.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제 우선 노인여가 복지 시설 자체가 이미 굉장히 숫자가 적고요. 또 이 제공되는 서비스가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질적으로 좀 좋은 질이 아니어서 그렇죠.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노인복지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대부분이 도시 지역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농촌에서도 읍 같은 그 지역의 중심가 거기에 설치가 돼 있어서 거주 지역에서 아무래도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 노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의 이런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근거는 있는데 이게 제대로 좀 여가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해결책 있죠? 우리 국회. 네,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네. 있습니다. 이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건데요. 여가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12월 19일에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요, 노인 대상의 체육시설, 교육문화시설 등을 갖춘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요, 이렇게 시군구 단위에다가 설치를 하자라는 내용으로요, 원유철 의원, 김두관 의원, 안민석 의원이 각각 소개한 청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 이게 청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 여러분, 청와대 청원들 요새 유행하는데 네. 우리 국회에도 청원이 있습니다. 많이 좀 넣어 주십시오. 네, 맞아요. 국회에도 이제 입법 청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국회에 청원을 하면 입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와. 점에서 이제 청와대 청원과는 좀 다른데요. 어떻게 하느냐? 네. 국민 누구나 청원서 3부를 준비해서요. 국회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그 소개 의원실을 경유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야. 네. 이게 국민이 직접 제안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걸 받아본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국회 담당하는 분들은 더 가치를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여가 관련해서는 우리 어머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 좀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여가 활동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즘에 여행도 많이 가시는데 보통 패키지들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내가 영어 조금만 더 길었으면 나도 그렇죠.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데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나 뭐 일본어 같은 언어 활동 같은 거 교육 프로그램도 생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르신들이 뭐 노래를 배웠어요. 참 잘해. 그럼 그거를 다시 베풀 수 있는 어떤 그 약간 선수단 구조 같은 거 그런 가르쳐 거를 주고. 만드는 네. 거 소교육으로라도 그런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도 내봅니다. 네. 저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저는 사랑.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저는 좀 그 노인의 사랑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이 있거든요. 너무 또 우리가 그 노인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좀 안 두고 있는 거는 아닌지 네. 해서 좀 그 어르신들이 뭐 특히 홀로 되신 어르신들 이분들에게 뭐 정말 뭐 배우자든 아니면 친구들 이렇게 소개팅 좀 말하는 거예요? 굳이 소개팅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소개팅 아니 하다못해 그런 예를 들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더 활성화되면 그렇죠. 그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만나실 그렇죠.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성 친구든 동성 친구든 이런 좀 우정이나 사랑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사랑을 하려면 모임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맞아요. 모임하자 이런다 그래도 아무도 모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뭔가 배우면서 같이 모임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 기반을 좀 마련해주는 국가가 좀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취미 활동이 좀 유사한 사람끼리 모이면 그게 또 좋은 소통이 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리가 뭐 많은 아이디어들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들인지 원하는 이제 맞는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맞아요. 같아요. 관련 직접 설문조사도 좀 해보고 네. 원하는 여가 활동이 어떤 게 있으신지 제안을 직접 해보시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뭘 원하시나요? 정원 국회로 좀 해주세요. 네, 좋은 직접 아이디어네요. 네. 노래를 시켜달라. 국가가 직접 소개팅을 시켜달라.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노인 기초연금 관련해서 달라지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노후에 소득을 좀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게 기초 노령연금 제도잖아요. 이게 지원금이 현행 20만 원 수준인데 이거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초연금액을 좀 인상하자라는 내용으로 2016년 6월 20일에 그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법안이 통과가 돼서요. 아하. 오는 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5만 원. 25만 원 인상됐습니다. 그 금액으로 지급이 돼요. 25만 원으로 인상돼서 지급이 되는데 또 노인 빈곤이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2021년에는 또 30만 원이 이제 추가 인상,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이제 지속 추진된다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 감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노인 얘기, 우리 미래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맞아요. 정말 변호사 오래 하면서 또 방송도 좀 했으면 좋겠고 영화에도 한번 출연했으면 좋겠고 거대한 꿈을. 노인이 돼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땠어요 오늘? 예. 100세 시대니까 60대 후반이라고 해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심심하지 않게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얘기한 소개팅도 좀 국가가 시켜주고 노래 교실도 좀 국가가 해주고 좀 국가 시스템이 제가 노인이 됐을 때는 더 나아져 더 잘 있었으면 됐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딱 그 눈을 감는 순간에 잘 살았다. 그거 하나 생각하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게 정말 소망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노인의 건강, 또 노인의 일자리, 또 노인의 여가 생활에 대해서 또 우리 법률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또 일하고 즐기는 삶에 나이가 있겠습니까? 신바람 나는 노후를 꿈꾸면서 우리도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야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 I can't take my eyes off of it, moving so phenomenally.